네, 조 변호사입니다. 지금 또 오후에 가산 디지털 단지에 고문기업이 최근에 계약한 고문기업이 있는데 좀 상당히 좀 근본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 근본적으로 조금 검토해야 될 게 있어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내비상으로 한 50분 나오네요. 부지런히 지금 가고 있고요. 오늘은 그 관계에서 그 끝맺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뭐랄까 사람에 대한 믿음,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는 그런 것들이 많았죠. 세상을 밝게 보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변호사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경계하고. 사건을 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잖아요. 그냥 제가 제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는 보기 힘든 여러 상황들을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보다 보면서, 와, 저런 일도 당하는구나, 야, 저런 일도 당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죠. 야, 내가 저 상황 같으면 난 아마 돌아버릴 거야. 그래도 그걸 버텨내는 참 의뢰인들이 대단하고요. 변호사는 아무리 그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100% 자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떨어져서 볼 수 있지만, 내가 막상 저 상황이 되면은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수 있을까 싶은 그 배신을 당한다든가 모욕을 당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특히 직장 생활 하면서 부하로 데리고 있던 직원에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유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정말 깍듯이 따르던 상사한테, 대표에게 이제 쌍욕을 하고 반말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완전히 되게 좀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는 이해관계 때문인 것도 제가 아니까, 그래, 지금 관계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입에 혀처럼 굴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예전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강했다면, 요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더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마추어가 하는 일이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한비자에 빠지고 또 한비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비자는 쿨하게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인간은 되게 이기적인 존재고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인정, 그것을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야속하긴 한데, 안달복달 하지마, 원래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주제인 인간관계에서 헤어질 때 잘하라는 그 얘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계가 악화돼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약점을 잡아서 형사 고소를 하겠다, 국세청에 민원 넣겠다, 뭐 하겠다, 네 마누라한테 내가 이거 다 까발리겠다, 이런 경우 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과 관계가 악화되고 나면, 그리고 내가 그 과정에서 공격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역으로, 그럼 내가 쟤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당연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의 관계가 깊었으면 깊을수록 서로 간의 비밀이 많이 공유가 되겠죠. 난 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친했을 때 주고받았던 그런 은밀한 얘기들이 이제는 상대방에게는 그게 다 독화살에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저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공격해달라는 사람이 의뢰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공격을 당해서 어찌하오리까 그런 의뢰인도 많았고요. 그런 사건들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든 참 되게 씁쓸하죠. 이 입맛이 굳이 꼭 이래야만 될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잘 지내다가, 물론 헤어질 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되나? 아니, 좋았던 시간이 훨씬 많은데 그 헤어질 때 안 좋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거는 좀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좋았던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무슨 책을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사람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되는지, 뭐 이런 거죠. 실험에 이런 실험이 있어요. 이 낱말 그 카드에다가 여러 가지 단어를 써요. 한 100가지 단어를 씁니다. 100가지 단어를 써서 이거를 외우라고 해요. 그러면 뭐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무색무취한 무슨 뭐 경복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되게 긍정적인 단어, 아주 친절한 이런 것도 쓰고, 대신에 뭐랄까 상당히 욕 같은 거, 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욕 같은 거 쓰는 거예요. 뭐 XXX 막 쓰는. 자, 이렇게 100가지 단어를 쓴 다음에 그 카드를 한번 외워봐. 외우게 하는 거죠.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동안 딴 영화를 딱 본 다음에 종이를 딱 주고, 네가 아까 읽었던 100개의 단어들 중에서 기억나는 대로 써봐. 그러면 100개를 다 쓴 사람은 없죠. 뭐 많이 쓰면 한 70개, 60개, 50개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 실험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과연 어떤 단어들을 사람들은 많이 기억을 할까? 되게 긍정적인 단어, 무색무취한 중립적인 단어, 그 다음에 되게 욕 같은 아주 공격적인 단어, 안 좋은 단어, 이 세 부류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압도적으로 욕, 공격적 단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사람들이 기억을 잘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100개의 단어를 얘기했는데 거의 뭐 30% 얘기를 했는데도 안 좋은 부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쓴다는 거예요. 그는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단어, 특히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단어를 딱 들으면 그 말이 그 사람의 뇌세포에 약간 변형을 준대요. 이걸 좀 화학적으로 좀 다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심하게 손상이 되어버리면 이 조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뭔가 심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그냥 퉁 튕겨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게 내 뇌 속에 박혀서 세포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남게 돼요. 제가 나한테 그랬지?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을 진화론 내지는 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는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뇌의 기능 중에는 나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뭐 학습을 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소위 1970년대인가 그때 세계의 뇌 이론이 나왔죠. 뭐냐면 인간의 뇌는 크게 세 개의 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제일 안쪽이 파충류의 뇌,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 그 다음에 영장류의 뇌. 그러니까 뇌가 점점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원시 시대에는 파충류의 뇌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뇌만 있다가 점점 진화하면서 포유류의 뇌가 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영장류의 뇌가 들어온다. 그러면 파충류의 뇌는 뭐냐? 이거는 말 그대로 생존, 본능, 안전, 그 부분을 책임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뱀한테 한번 물렸어. 그러면 그거는 내 DNA에 깊게 각인이 되어서 뱀하고 비슷한 것들만 보아도 나는 그걸 피하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공격이 들어오고 내가 다칠 수 있는,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별해내는 뇌가 제일 안쪽에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영어인가 그 학술로는 또 생각이 안 나네. 변연계가 바로 이제 아미그달라라는 표현을 쓰죠. 그 변연계가 바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는 뭐 평화를 느끼고 뭐 그런 쪽이고, 영장류의 뇌는 학습하고 뭐 이런 건데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사람이 되게 평화로울 때는 이 영장류의 뇌가 활성화되지만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되면 파충류의 뇌가 쫙 이렇게 가장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죠. 뭐 뱀의 뇌에게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 되게 성격이 좋으신데 어쩌다 한 번씩 되게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뭔가 어쩌다 한 번씩 아버님이 화를 확 내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 우성아 도망가라 이러는 거예요. 도망?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난 걸 보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라고 뭐 잘못을 빌고 싶은데 일단 어머니는 도망가라 그래요. 일단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한두 시간 딴짓 하다가 들어오면 이제 이게 좀 해결이 되는데, 만약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이제 일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이 화가 나 있을 때는 영장류의 뇌가 아니고 파충류의 뇌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이제 파충류란 얘기지. 뱀 같은 이런 지금 상황인데 거기다 대놓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고요, 이론적으로 설명해보면 그게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일단 비는 피하고 보는 겁니다. 일단 피하는 거고, 나중에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영장류의 뇌가 돌아왔을 때 가서 설명을 해야,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 먹히는 거. 이렇게 화난 사람한테 가서 논리적으로 이게 옳고 저게 옳고라는 것보다 아이고 그래 미안해 이게 먹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다 이어지는 건데, 사람이 안 좋은 거, 나한테 공격적인 거를 더 잘 기억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니한테 그동안 잘해준 게 얼만데, 그동안 나랑 잘 지냈잖아. 오케이, 그건 인정. 그런데 마지막에 뭔가 되게 안 좋고 모욕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앞에 있던 모든 좋은 기억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야 나랑 이렇게 좋았잖아, 이렇게 좋았잖아, 당신 나랑 이렇게 살면서 정말 잘 지냈잖아, 이런 얘기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관계가 악화가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원과의 관계를 끝낸다, 또는 뭐 친구와의 관계가 이제 끝낸다,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을 특히 잘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에 되게 안 좋은 인상을 주고 마지막에 되게 모욕을 주게 되면 일단 그거는 그동안에 좋았던 모든 기억을 다 엎어버릴 정도로 강력하다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싸우면, 야 오늘 대판 싸워도 내일 모레 또 만나서, 나는 그러면 뭐 주말에 월말에 어떻게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야 풀자, 다시 리커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독한 말을 하고 헤어지는 마당에 톡 찔러버리면 그 마지막 모습이 쭉 기억에 남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이. 그러면서 계속 곱씹는 거죠. 너 두고 보자. 앞에 좋았던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잘해준 거 맞아, 그래 인정해.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서운하더라도 그걸로 다 커버하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이면 이 사람은 군자예요, 군자. 이 정도 이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정말 화가 나서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정말 극단적인 그런, 내가 해코지를 내가 하겠어, 그걸 통해서 나한테 이득이 없어도 좋아, 내가 깜빵 가도 좋아, 난 할 거야. 제가 그런 분들 여러 번 봐서 제가 막 말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사람이 이렇게 독해질 수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하고 좀, 또는 대면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억하심정 안 느낍니다. 사람이 억하심정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 죽이니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믿었던 사람, 관계가 좋았던 사람일 경우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배신감이 큰 거죠. 자,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냐? 걔가 나한테 무슨 얘기 했었지? 그래.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친해지려면 내 약점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친해지는데, 일단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쟤 맞아, 그때 뭐 그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어. 또 뭐 그때 돈을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 또는 아, 우리 회사에 말이야, 그때 우리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금 포탈한 거 있었어. 그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료를 다 모아서 이제 공격할 거야. 나는 내가 덕을 안 봐도 좋아. 쟤를 부셔버리는 게 목표야. 그러면서 진짜 복수는 나의 힘,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에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본 저로서는 어떤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조심할 수밖에 없죠. 이 관계가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다. 그리고 좋았던 관계를 하더라도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이 배신감, 특히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대놓고 1대1로 얘기하다가 너 자식아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 더 강력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제3자로 듣는 거예요. 즉 A가, 내가 A고 상대방이 B인데 내가 C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D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B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C하고 D가 어느 순간 B에게 그 얘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 비난하고 칭찬의 차이점이, 비난은 직접 비난보다 상대방,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놈이 날 비난했대 그러면 더 열받죠. 칭찬은 직접 칭찬 받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 통해서, 야 그때 조 변호사가 너 되게 칭찬하더라, 그런 간접 칭찬이 또 훨씬 더 효과있고, 아 그러네, 비난이든 칭찬이든 이렇게 쿠션을 줘서 하는 게 훨씬 더 이펙트가 크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접 대놓고 욕하는 것 못지않게 누군가한테 안 좋은 얘기를 퍼뜨려서 그게 저 귀로 들어가게 돼서 그 사람이 억하심정을 받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엊그저께 뭐 그런 또 비슷한 상담을 했는데, 역시 이 리스크 관리, 인간 관계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잘 지낼 때보다 이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훨씬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는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이 관계를 이렇게 좀 마무리 지을 때,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관계를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자매는 이 뭔가 마무리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 직장 생활에서는 이 어느 순간 뭐 그만둔다든가 그만두게 한다든가 마무리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그 단계는 사실은 좋게 끝나기는 어렵죠.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뭔가 안 좋게 끝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불을 끼얹으면 다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서도 참고 내가 뭔가 더 페이버를 베풀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게 돈이 되었든 말이 되었든 이미 떠날 거고, 내가 이 친구를 앞으로 안 볼 거니까, 아이고 안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한테는 이로움이야. 그러면 그게 고맙기 때문에 차라리 뭔가 더 페이버를 베푸는 게 낫지, 거기다가 너 그래 자식아 이렇게 돼버리면 엄청난 전투력을 상대방에게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게 나에게 어떤 리스크가 다가올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맺음할 때 오히려 더 후덕해지고, 속이 뒤집어지더라도 더 참으면서 이렇게 덕담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후흑하고 좀 연결 지는데, 그때 좀 얼굴을 두껍게 해서라도 좋은 얘기를 하고 덕담을 내보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리스크 관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